이쪽이요? 야, 여기 그 유명한 옥계 오일장. 오! 옥계. 옥계. 예. 옥계 그래서 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옥계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 옥계. 옥계. 응. 다음에 옥계, 또 옥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서오세요. 예. 회장님. 번영 회장님한테 내가 30초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예. 이 시장에 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30초. 우리- 제발. 예. 옥계 오일장은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진 우리 아주 아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해물이나 농산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시장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모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뭐야만 뺐으면 아 그래요. 더 괜찮았을 텐데. 길어졌는데. 오뎅도 있네? 오뎅 하나 먹어볼까지? 안녕하세요. 야, 나는 왜요, 왜? 이 어묵이라는 게 네. 이 한겨울에 이게 별미거든. 하나 드릴까요, 선생님? 요거 드릴까요? 뜨겁지 않을까, 선생님? 나는 하도 뜨거운 걸 급히 먹어서 이 다 굳은 살이 있고. 어머, 진짜네. 왜요? 뜨겁다고 내는 뜨겁다고 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간판이 이발소인데? 여기가 이발소. 어머, 뭐? 그럼 뭐요? 뭐야? 요 이발소. 그게 왜 뚫렸어요? 같은 집이니까. 같은 집이라고요? 이발소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여기인 거, 아까 그 꼬챙이가 여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여러분, 어머. 여기 테레비가 두 대네. 저쪽에 테레비 한 대 있고 여기 테레비 한 대 있고. 문만 열면 완전 자동이야.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옥계장 시장에 대한 방송을 보고 좋았던 점은 지역 내 사람들께서 인사성도 밝고 즐거움을 가지며 외부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지역 문화적 홍보가 된다고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사람들도 못 만나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에 있는 옥계 시장에 가서 방송을 보면서 즐거움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나도 가서 좀 더 사람들과 물건을 살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좀 더 하고 싶다. 나 뒤에다 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보니까 여기 과일 여기 파시는데 네. 주인이셔. 흥이 좀 넘치시는 분이야. 흥. 왜? 신발을 딱 보니까 신발에서 그게 묻어나.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신발이 지저분하면 그 옷값을 못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자켓을 벗으세요? 허리빵도 이래. 어머! 허리빵도 이래. 어머! 소원이 벗어. 네, 저는 아쉬웠던 점은 지역 내 특산물을 좀 더 알고 싶었지만 그 점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상인분들과 막 함께 놀고 노래하며 이것 때문에 지역 내 가장 제일 중요한 특산물을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지역을 홍보를 하면 좋은 방법으로 특산물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강원도도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주요 정당의 입장, 견해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허소영 원내대표께 여쭤볼게요. 예. 네. 강원도는 그동안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렀고 이제 그 특별한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혹은 얼마간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조차도 미리 그 관계를 준비하면서 그 단계적으로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북방 경제 부분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상당히 그 좋은 기회의 어떤 요인 그리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 강릉하고 삼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강릉 삼척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어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없애더라도 낡고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부터 없애자는 게 저 생각이고요. 이미 한참 돈을 들여 새로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은 좀 맞지 않다. 2022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강원도민으로서 지역 내 이슈에 대해서 각 정당의 대변인과 또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방송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이슈인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화력발전소, 또 코로나 거리두기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또 입장 차이를 들어봄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또 추진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은 지금 당장의 당의 이익이 아닌 정말 강원도를 위해 또 강원도민을 위해 또 어떠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더 나은 방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점에서도 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회자께서 각 정당의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좀 해주셨을 때 좀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편했고 또한 토론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사회자께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논점에 맞는 그런 토론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보기에도 원활한 그런 방송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요. 최근 정부가 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다시 증가하자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책 무엇이 마련되고 있는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부가 요구했던 집합 제한, 영업 제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만큼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안을 좀 제출한 상태고요. 이번 시사반장 강원도 관련 각 정당의 입장과 견해편에서는 대선을 한 달 안 되게 남은 시점에 강원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 정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았습니다. 보통 선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 후에 얼마나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 40분 정도라는 그런 시간에
이런 방대한 좀 3가지 주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토론 형태로 이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구체적인 각 정당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의 이 지역 이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인터뷰 형태로 조금 담아줬다라면 간접적으로나마 도민들의 민심을 좀 확인하면서 또 각 정당의 의견을 연결지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풍성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먼그라운드 사회를 맡은 변영주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혹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런 변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노멀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문화예술 분야 기획, 창작 활동하고 있는데요. 뉴노멀과 노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위 말한 프로질문러의 태도는 보통이나 정상이나 평범이라고 이 사회에서 주입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상이랑 표준이랑 기준이 지나치게 확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이 강조될수록 비정상이라는 기준도 함께 강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슬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해 주셨듯이 연재 노동자의 예술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간 이슬아를 하면서 해엄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 출판사는 저희 어머니인 장복희님을 고용해서 모녀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상욱님도 고용했는데요. 어머님은 정규직이고 그 아버님은 아직 비정규직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족으로 일하는데 해엄 출판사를 차리고 제가 이것을 통솔하게 되면서 저희 집은 가부장제가 아닌 가녀장제 집안이 되었어요.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여자 작가가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작은 뉴노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평소에 책으로만 접했던 작가들의 실제 육성을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또 지금 나오셨던 그 강사분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 또 작가분들이어서 또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변화들에서 요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F 소설을 주로 쓰는 소설가 김주업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뉴노멀이라는 주제 아래서 당신이 우주선을 설계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어떤 미래적인 형태의 거대한 우주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가상의 공간 안에서도 우리 어떤 사람을 정말 정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다양한 작가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막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또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고 다양한 작가분들이나 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